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어서 3주차 후반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최국대 원칙, 그러니까 이제 통상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고요. WTO 협정 제 1994 가트 제1조에 들어와 있고 서비스 무역 협정에도 들어와 있고요. 어, 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도 이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원칙 관련해서 부속서 1A, 1B, 1C. 자, 부속서 1A는 상품 무역 협정.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의 대상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협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제, 네? 형태가 있는 경제제라고 할 수 있죠. 상품, 보통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부속서 1A는 상품 무역에 관련된 협정입니다. 부속서 1B는 방금 전 시간에 봤는데요. 소위 서비스 무역, 무역의 대상이 무형제, 가트 시절에는 있지 않았죠. 이 무형제에 관련한 협정입니다. 이 무형제에 관련한 협정도 최애국대 원칙이 채택돼 있고요. 부속서 1C는 이제 지적재산권 협정, 트립스 협정입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인 경우가 많고요. 뭐 공업소유권법이랄지 그러니까 특허권, 뭐 실용실황권 등등 전통 깊은 재산권도 있지만은 그밖에 저작권이랄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는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어떤 재산권, 지적재산권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 그룹들은 이 서비스 무역이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것을 법 체제화하자. WTO 통상관리체제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 관련한 어떤 규범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있어서 우월적인 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규범체계로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범에 위반되는 규칙에 위반하는 자에게는 제재, 또 보상 같은 걸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 협상, 지적재산권 협상이 사실은 그 남북 갈등 양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남북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북한 남한 문제 외에도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남북 문제 하면은 못 사는 나라들, 주로 적도 남반구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과 적도 북반구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 간의 갈등, 남북 갈등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 뭐 실질적 정의 얘기했습니다. 뒤에 공정무역이란 개념도 나옵니다만은 이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뭐 지적재산권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국제사회에서 뭐 여러 해적 행위랄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무역 관련 기존에 위포 체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강의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오거니제이션, 이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위포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트립스, 그러니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는 WTO에서
다루자, 관장하자. 이렇게 한 것이 WTO에서 다루게 되면은 이 지적재산권 시장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요. 선진국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원국 수도 훨씬 위포보다 이론적이고 다수죠. 그리고 무역 분쟁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도 상당히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WTO에서 다루는 것이 선진국에겐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후진국 입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과도하면은 그 좀 불리할 수 있죠. 뭐 고액의 로얄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그 발전된 기술을 좀 어떤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퍼블릭 도메인, 소위 이 공공 영역으로 떨어진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 후진국에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 시 뭐 개발도상국 그룹이 많이 반발하고요. 그 시행 국내 조치를 5년간인가요? 그 유예받기로 하고, 이제 결국 협상이 타결되었는데요. 이 서비스 무역 협상도 양 진영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향후 그 개별 협상을 통해서 그 실질적 내용은 보완하자. 아까 리퀘스트 오퍼 방식 얘기하고 도화 개발 아젠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진전을 못 보고 있어요. 일단 원칙과 그 협정 기본 골간에 관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출범을 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 세 가지 이 무역 대상별로 협정이 있다. 한 학기 동안 이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통상법의 기본 원칙은 이 상품무역협정 1994 가트 체제를 골간으로 해서 이게 유추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물론 그 본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본질이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상품, 어떤 인력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에서 노동력이라는 것,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노동자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원리가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 예외 조항도 있었죠. 또 최국대 원칙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지적재산권 보호도 그렇습니다. 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도 이 최국대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트립스 협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국민에 부여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제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했다. 그러면 A국에 대해서는 50년으로 하고 B국에 대해서 B국의 저작권자에게는 100년으로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해서 한다. 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있어서 최국대우에 대한 예외도 당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우리 교재 83페이지인데요. 예외가 있고요. 지역경제통합에서의 예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경제통합에서의 예외는 트립스 협정에서도 뭐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상품무역협정이나 서비스무역협정과 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나 절차적인 사항 등에 있어서 이제 최국대우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립스 협정은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는 내국민대 원칙
나오네요. 이 트립스 협정은 기존 국제 협정 플러스 방식, 기존 국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수준 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요. 그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어떠한 예외가 인정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대우 예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트나 서비스 무역협정 하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국민대의 원칙. 이 내국민대의 원칙은 체국대 원칙과 함께 무차별주의, 비차별 원칙의 중요한 한 원칙입니다. 원어로는 영어로 내셔널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자국 기업에 부여하는 그러한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외국 상품에 부여해야 한다. 이것도 물론 동종 상품을 전제로 하죠. 동종 상품이라면 언젠가 주류 관련해서 나왔죠. like product. 동종 상품을 전제로 해서 상품의 동종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내국 상품하고 외국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내국민대의 원칙은 이 체국대 원칙과 함께 무차별주의를 대표하는 원칙입니다만은 이 체국대 원칙은 관세선 아니거나 바뀌거나 모두 적용되는 원칙인데 반해서 이 내국민대 원칙은 이 외국의 상품이 관세선을 넘어서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무차별주의다. 그런 점에서 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국민대의 원칙, 이게 의의라고 할까요?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내국민대우란 무엇이냐? 수입국 내에서 외국 물품이나 외국 기업을 국내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국내의 조세나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 물품이나 외국 기업을 국내 물품이나 국내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입품에 대해서 국내 물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관세율을 더 올리거나 수입 장벽을 더 늘리는 것과 같이 수입 장벽을 더 높이는 것과 같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소비세를 차별적으로 외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외국 기업 입장에서 통일한 것입니다. 수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국민 대우를 국제통상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은 외국의 재화에 대하여 국내의 그것과 동일한 대우를 함으로써 외국의 재화가 국내에 제한 없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WTO의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인류의 물질적 복지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물질적이라는 게 뭐 경제적, 또 복지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의 최적법은 국제 분업, 그다음 자유 경쟁 시장. 그러니까 관세 없이 이게 무역이 자유롭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인류가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겠죠. 뭐 세금 없이 이 벤츠 자동차 타면은 지금 1억 넘게 주고 사야 되는데 뭐 3천만 원에 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년 몇 년 전인가요? 뭐 그 해외 그 고급 승용차가 굉장히 싼 값에 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신문 기사도 있었는데 그 자유로운 국제무역 이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간 경쟁 물론 이제 동종 상품에 있어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최애국대 원칙, 대국민대 원칙.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국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애국주의하고는 좀 반하는 거예요. 예? 경제애국주의, 경제애국주의. 예?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 이것이 외국으로 다 날아간다. 캐피털 플라이트, 자본 유출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논법은 이제 경제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된다. 이런 경제 논리 중에 이제 경제애국주의적 논리고요. 시장은 국경이 없는 것이다. borderless 그러니까 어느 일본 기업가가 borderless competition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내몰려 있는 것이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국적이 없고 자유롭게 상품의 흐름이 자유로워야 한다. 것이죠. 그래서 관세를 그렇게 인하하고 뭐 이 법이 또 필요하죠.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 무역 장벽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차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실질적인 개방과 자유로운 무역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국민대 원칙은 최애국대 원칙과 함께 국제통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차별주의, 비차별 원칙, 양대 원칙 중 하나다. 최애국대 원칙이 한국과 입장에서 외국 국가 국민들 간의 동등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내국민대 원칙은 본국민과 외국민 간의 동등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애국대우는 최혜국이라는 제3국이 개입되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A국, B국이 있다. B국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 뭐 여러 가지 특전, 혜택, 면제. 그럼 그것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최애국대 원칙의 기본 구조라고 그랬죠. 근데 내국민대 원칙에서는 이런 최애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양당사국가는 관계로만 성립합니다. 최애국 대우가 모든 외국 물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되 국내 물품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차별할 수 있는 반면에 내국민 대우는 국내 물품과 외국 물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의 자유화에 있어서 최애국 대우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국가가 더 부담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애국 대우만으로는 국내 물품을 유리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상 분쟁은 이런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고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데 예외법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그 disguised protectionism. disguise 하면 뭐예요? 속인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국가 목적상 20조 일반적 예외, 21조 국가안보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외법을 주장하지만 그 속내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 이게 이제 위장된 보호주의예요. 이 WTO 체제에서 이 위장된 보호주의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최근에 그 일본 그 수산물 수입 분쟁 관련해서 우리 한국 그 측이 승소했죠. 통상 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일본산 수입물품을 금지한 것은 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지한 것이다. 우리 한국 측 논리가 WTO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최국 대우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내국민 대우까지 해야 그 시장에 있어서의 비차별, 시장에서의 어떤 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외국인을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국가 간의 선린 관계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외국에 대한 차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의 것과 외국의 것에 대한 차별은 많이 존재한다. 아까 경쟁, 애국주의 얘기했지만은 국산품 애용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뭐 자본 유출 그런 말도 있었죠. 근데 국산품 애용 과거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이런 논법이 WTO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Buy American Act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산품 애용하자 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WTO 법상 어떤 예법의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WTO 법 체계상 이게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 바이 아메리칸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WTO 회원국은 미국인데요. 그러니까 미합중국, 연방국가로서의 미합중국입니다. 각 주는 WTO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과연 WTO 법상 국내 조치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긴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행하지 않은 조치가 국내 조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산품 애용 운동, 우리 경제애국주의적 입장에서는 바른 말이지만 이 WTO 논법에 따르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외국의 재화나 기업에 대한 차별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외국인과의 실질적인 완전한 통일 대우는 어렵다. 그렇죠? 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화한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 기업, 외국 상품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시장에서의 영업 관행 등등이 있어서 실질적인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수 있다. 내국민대 원칙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민 대우는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동등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차별 요인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국민 대우 이러한 성격으로 이론적으로 내국민 대우가 적용될 수 있는 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유로운 국제 경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간 경제 활동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이 제거되면서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쭉 고래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완전 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움 그런 것이 바로 이 내국민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세계 체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경제 중심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면은 시장 중심적 그러한 사고 방식, 그러한 논법이 이제 지배적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내국민대 원칙이 점점 그 적용 범위를 확대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달 협정 한 예를 들면은 이 정부 조달 협정 관련해서 정부도 어떤 상품 구매에 필요가 있겠죠. 자신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조달청도 있지만은 그런 행정부도 있죠. 행정관청, 조달청도 있지만은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WTO에는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정부 조달 협정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조달, 이것도 일종의 무역 거래인데, 정부 조달 관련해서는 그 내국민대 원칙이랄지, 뭐 체국대 원칙이랄지, 특히 이 내국민대 원칙에 관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이 되었다. 정부가 물건을 구입하니까 일반 기업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뭐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부의 경우는 그 물품을 구매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 비슷하지만 정부라는 어떤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뭐 이런 또 소득세 뭐 이런 걸 징수해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정부라는 실체가 원칙적으로 뭐 유엔에 가면은 국가 책임 목록이라고 할까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여러 뭐 행위를 해야 된다. 뭐 공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뭐 치안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기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외적으로 자국민을 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쭉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조달 협정도 점점 발전하면서 그 내국민 대우 원칙 예외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내국민 대우 원칙 연역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중세기 유럽 한자동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국민 대우 조항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국가 간의 선린 관계, 평등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 원칙은 국가 간 기본권. 국가도 이제 사람 비슷해요. 우리 지금 세계 경제헌법 체제, 국제통상법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떤 내국민 대우 의무 원칙을 주장하는 건 이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해서 국가 간 인정되는 기본권.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 평등권에 기초해서 외국인 대우에 의해서 국가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물론 이제 법적 당사자, 통상법적 당사자도 국가입니다. 국가 간에 이제 통상 갈등, 분쟁이 있고, WTO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분쟁 당사국이 되니까 자신의 권리, 기본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 통상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실현시키는데 불가결한 요인으로서 국제 통상성이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국민 대우는 원래 국가 간 외국인은 지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국제 관계에서는 외국인의 경제 활동과 상품, 서비스, 재산 등에 대한 취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0세기 들어와서 대부분의 통상협조에서 내국민 대우를 포함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T 현장에서 이를 포함하였고 가트에서도 제3조에서 취약국 기본 의무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가트법 제3조에 있어요. 최애국대 원칙이 1조, 2조가 이제 양업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이제 내국민 대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은 그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상의 차별 제거와 무역 자유화를 이룩할 때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자, 내국민 대우 원칙을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이 내국민 대우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본국에서와 같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차별받지 않고 상품을 외국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 무역 협정에도 내국민 대우가 들어와 있어요. 차별받지 않고 그 인력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굉장히 추상적인 원리 원칙이죠. 수요 공급의 원칙, 그 자유 완전 경쟁 시장의 가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 평등한 조건 하에서 오로지 상품만으로 경쟁할 수 있다. 동종 상품만으로 경쟁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동종 상품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져서 국제 분업론, 리카르도가 얘기한 국제 분업론이 실현된다. 물론 이 국제 분업론 관련해서는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허구에 불과하다. 완전 경쟁 시장, 국제 분업. 그래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룹들은 그 크루그만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아마 그 뉴욕 그 시립대학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교수로 원래 그 프린스턴 대학인가 MIT 교수였는데 이제 말년에 은퇴하고 아마 거기서 교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한국 경제적 상황하고 그 톤이 많이 맞죠. 개발도상국 못 사는 아들 약소국 다 이게 미스다 이거지. 국제 불업로 이런 거 국제사회에서 신화에 불과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 WTO 체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국제 불업론적 이론 체계하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제활동 자유를 신장시킨다.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비롯한 국경 장벽이 완화돼요. 외국 물품이 쉽게 들어오면